레전드 오브 레전드. 이야, 아주 멋진 조합인데 아, 네. 저희가 어떤 조합인가요? 저희가 또 이제 지난번에 수능을 같이 9시간 동안 풀었던 그쵸. 멤버들이잖아요. 우리가 벌써 몇 시간이나 같이 있었는데 수능 완성도 이렇게 같이 있었지. 그러니까. 수능도 같이 풀었지. 나중에 수쪽도 푸는 거 아니야 우리? 형이 풀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하고 가시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? 수학에 대한 공부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왔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. 그런데 그걸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효과도 안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찝어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. 잘못된 공부 습관 수학편인 거네. 그치. 그런데 이제 수학을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검증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. 그치. 다들 수능 수학 등급이 어땠나요? 1등급이었죠. 오. 나영이었지? 둘이서 촬영하실래요? 꼬리칸 잘라. 꼬리칸 잘라. 여보세요.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확통률이 훨씬 높은 거 모르세요? 요새 내가 알기로 미적이 조금 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확동 친구들의 입지가 굳건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분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보고자 왔고요. 저는 미적분 1등급. 저도 뭐 1등급 100점 받았습니다. 오. 100점은 또 다르죠. 그렇죠. 뭐 1등급이란 타이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.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공부 습관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코고링. 자, 이제 첫 번째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한 문제 오래 붙잡고 있기. 그래?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수학은 되게 진득하게 오래 푸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이게 괜찮은데 한 문제를 막 1시간, 2시간 이렇게 뭐 경시대회 나간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. 왜냐하면 이제 수능 수학이 솔직히 그 정도만큼의 사고력도 요구하지 않고 그 정도만큼의 부피감도 잘 없단 말이야. 그런데 그 한 문제를 되게 오래 갖고 있다는 뜻은 과하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.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너무 빈번해질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잖아. 그치? 맞아. 선이 좀 중요한 것 같아. 수학 문제를 어느 정도는 봐야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일 때가 가끔 있단 말이야. 10분? 난이도가 좀 높다 싶으면 20분까지 보고 그게 아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 하면 발상 하나에서 내가 막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진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설지를 보거나 강의를 보거나 하고 따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. 나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오래 푸는 걸 지향하긴 했거든. 왜냐면 난 그렇게 사고를 낸다고 생각했었어서. 다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스케줄들이 쭉쭉 밀릴 때가 제일 컸던 거야. 그치.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표를 전날 밤에 세워놓고 잤는데 이 문제가 너무 풀고 싶은 거야, 어떻게든. 그러다 보니까 붙잡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블럭들이 계속 쭉쭉쭉 밀리다 보면 그치, 다음날에 그걸 다시 또 몰아서 하게 되고. 근데 그러다가 풀고 싶은 문제 또 생기면은 또 밀리고. 그치. 연쇄적인 거지 사실. 그치. 그리고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 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멋이 있잖아. 그치. 좀 오래 잡고 있으면 괜히 수학 잘해 보이는 맞아 거. 근데 정작 아무것도 적혀 있는 게 없고. 근데 1시간 동안 솔직히 펜대 잡고 있으면 맞아. 흑역사가 떠오르는데 나만 그래. 어떤 의미였어?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와 한 이틀 사귀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든지. 수학 문제 풀다가 안 그러면 이제 이틀 사귀었구나. 그럼 이틀 사귄 여자친구가 한국에 나가서 나올 수 있어.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도 사고력이 안 늘어서 안 좋아. 맞아. 그렇지. 그런데 너무 붙잡고 있는 건 비효율적이야. 딱 이 정도 시간을 쓰면은 내가 적당히 생각도 하고 적당히 시간도 안 잡아먹는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문제 버리고 다음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. 본인만의 기준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해결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두 번째 가장 많이 수학 공부할 때 하는 실수는 어떤 거겠지? 해설지 보고 그냥 넘기기. 아.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.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또는 못 풀었어. 그럼 이제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보겠지. 근데 그러면 이해가 대부분 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하기 쉬운 생각. 오, 나 이거 이제 알았다. 이게 진짜 수학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. 맞아. 수학은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. 그래서 이제 한 번 해설지 본 걸로 이제 문제가 바로 외워진다든지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야. 직접 한 번 더 풀어보고 좀 복습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데 그냥 넘기는 사람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 주변에.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잖아, 과목 그치. 특성상. 그래서 더더욱 해설지를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이번에 한번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다음에 무조건 적용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설지를 봐야 될 경우에는 다음에 약간 이런 방향에서 걸렸을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칠 것인가 정도는 적어놨던 것 같아. 내 팁을 드리자면 해설지를 볼 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딱 한 줄을 찝어내는 연습을 좋은 해보셨으면 거다. 좋겠어.
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본인이 못한 부분만 그거를 찝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본인이 진짜 문제에서 몰랐던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. 진짜 좋은 말이다. 문제를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한 줄을 몰라가지고 그 문제를 틀리는 거지 전체를 다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. 해설지 그냥 무지성으로 다 보고 넘기지 말고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캐치해서 맞아. 그걸 이제 제대로 꽉 잡고 가라 이런 느낌. 맞아. 세 번째는 이제 오답노트에 관한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오답노트가 좋은 것은 맞거든 사실. 오답노트가 진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공부라고 생각해. 왜?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뭐 극상위권 학생들은 한두 문제 틀리겠지만 일단 틀리는 문제가 많아. 수학 문제 뭐 20문제 풀었을 때 5문제가 틀렸어. 그걸 뭐 해? 다 옮겨 적어. 오. 내가 썼던 풀이 옮겨 적고 해설지 풀이 옮겨 적고 복습했다 뭐 하트 한 번 채우고 다시 봤다 하트 2번 채우고. 컴퍼스까지 써서 그림 맞아 자 막 이렇게 쓰고 반듯하게 맞아 문제를 거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 컴퓨터 마냥 옮겨 적는단 말이야. 이미 오답노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맞아 거야. 맞아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학원 들어가서 반수하면서 거기서 하루에 5개씩은 최소한 만들어라 해가지고 억지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. 근데 그때 쓸 때 틀렸던 부분이 기존에 다른 문제랑 틀린 게 겹쳐. 그러면 안 적고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메커니즘이다. 방법론 자체가 나한테 새롭다 하는 것만 그거를 다음번에 다시 보기 위한 용도로 적었어. 나한테 유의미한 것만 적었는데도 그게 한 10개가 넘어서 하루하루마다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 다 적는 경우에는 정말 많겠다는 거지. 그게. 맞아. 더구나 쓰고 나서 다시 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던 맞아. 거야. 아, 쓰고 난 후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그래서 발상 노트를 썼어. 이름부터 발상 노트. 약간 좀 간지나잖아. 실제로 상무쌤이 추천해 주시는 공부법인데 내가 놓친 부분 있잖아. 그것만 내 용어대로 풀어서 노트에다 적는 거야. 뭐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이거는 현우진 쌤 태도인데 반으로 쪼개서 그치 무조건 직각삼각형으로 반으로 쪼개라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쓰는 거야. 태도로 내가 놓쳤던 발상을 체화해서 내 태도로 만들자. 이게 그 노트의 목적인 거지. 스피드 얼마 차지하지도 않고 얼마 쓰는데 걸리지도 않아. 습하기도 엄청 쉬워. 다음 태도 쓸 때 위에 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나는 좀 활용법을 바꿔서 썼던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풀이 방법을 한 가지만 떠올려서 딱 고착화시키는 게 제일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했었거든.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.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도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시각화해서 약간 트리 구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식으로 약간 딱딱딱 떠올려서 한 번에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같은 방법론이어도 접근하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. 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풀 거야 라고 정해놓는 순간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는 이 수능 트렌드를 못 따라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. 현역 때는 그게 몇 번 먹힌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수를 하고 좀 더 사설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정도인 줄 알았던 그 방법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.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방법을 딱 체화해 놓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. 플랜 B, C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가? 아니야 나쁘지 않아. 너 재능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위험한 것 같아. 한 문제를 그냥 어찌됐든 풀고 나서 맞아. 그러면 나 맞았네 하고 다른 해설지라든지 선생님의 인강을 안 보려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. 내 방법이 이제 정제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의 풀이에서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 방법만 고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법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맞아. 이게 진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어쨌든 수학 문제는 답을 맞추면 모든 게 약간 끝난 느낌이거든. 그런 착각을 좀 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풀어가지고 끝나는 건 수능밖에 없어. 맞아. 수능 명언이다. 날에만, 그러니까 수능 날에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. 다른 선생님 어떻게 풀었는지 또는 해설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공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죠. 수학편. 맞지. 이런 말도 있잖아.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좀 더 무섭다. 어.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애매하게 이상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지. 훨씬 위험할 수도 있어. 스스로 또 성취감을 느끼는 중이 그러니까. 가장 위험한 거거든. 맞아. 그거 알아? 우매함의 봉우리. 오 맞아. 이 곡선에서 여기 올라가신 분들 위험하니까 얼른 내려오셔서 다시 천천히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공부하고 있다가 착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 이틀 사귀었구나. 오 정확히 말하면 18시간. 이틀 사귄 것도 사귄 건가? 어. 그럼 이틀 사귄 여자친구가 화승연에 나가지고 나갈 수 있어. 중2 때 헤어졌으니까 지금 어. 이틀 사귀고 7년 됐네. 이거는 환승이 아니지 않나? 이거는 환승 그 교통비. 아니 그러니까 환승도 30분 안에 해야 환승이지.